단단익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콘텐츠 전부를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는 30분 요약 영상으로, 16부작 드라마는 1시간 반짜리 요약 영상으로 즐기는 시대가 됐죠. 우리는 왜 빨리 감기와 건너뛰기에 익숙해지게 됐을까요? 일본의 칼럼니스트 이나다 도요시는 자신의 저서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성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OTT 플레이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다른 하나는 10초씩 앞뒤로 옮길 수 있는 버튼이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창작자가 의도한 템포에 맞춰 관람했다면 이젠 콘텐츠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템포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나다는 이런 현상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봐야 할 콘텐츠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콘텐츠의 공급 과잉 속에서 적자는 선택장애 현상도 겪게 되죠. 달마다 내는 돈만큼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작품만 골라봐야 한다는 강박감이 철저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소위 유니버스 콘텐츠 문화도 이런 현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블 유니버스는 새로운 영화를 보기 위해선 이전 영화를 볼 수밖에 없게끔 스토리라인을 촘촘하게 교차해 놓곤 하는데요. 아무리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수십 편에 달하는 작품들을 꼼꼼히 다 챙겨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나다는 두 번째 배경을 언급합니다. 바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문화가 커졌다는 것이죠. 일본에선 이를 타임 퍼포먼스라고 일컫습니다. 과정을 배제하고 결과만 챙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선적이고 단순 명료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건 필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심오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소화하기 위해선 과정을 곱씹는 경험이 필요한데 과정을 배제하니 어려운 콘텐츠는 자연스레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죠. 이나다는 이 대목을 감상과 소비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구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감상의 대상은 작품이며 소비의 대상은 콘텐츠라 규정하기도 했죠. 감상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의 총체인 만큼 그걸 충족시킬 정도로 다층적인 플롯을 갖춘 영상은 가히 작품이라 할 만하지만 소비는 핵심만 추려 섭취하고자 하는 실리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결과만 담고 있는 콘텐츠여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약본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나다는 그 이유를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는 트렌드 때문이라 말하며 이를 세 번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모두 내레이션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건너뛰거나 자막의 힘을 빌려 빠르게 파악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곱씹으며 이해하는 재미는 퇴색되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재미가 곽광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점점 영화나 드라마는 예술보단 엔터테인먼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집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자극적인 재미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영상 속 일상적인 대화나 잔잔한 장면은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걸 시간을 쪼개가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싶진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약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영화나 드라마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영화평론가 리치오토 카누도가 영화를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의 종합이라 말한 걸 생각해보면 요약 소비는 영상 속 질서 있게 짜인 시공간을 수요자가 맘대로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본의 측면에서도 작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관에선 10,000원을 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OTT는 언제든 끊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면 바로 시청을 중단할 수도 있죠. 당연히 시청 중단에 대한 부담도 덜합니다. 다른 걸 보면서 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요약 소비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잣대로 인해 창작자의 세심한 의도가 무시되는 현상을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나다가 인터뷰한 한 영화학도는 창작자가 시나리오를 짤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완급 조절이라 말합니다. 메인 플롯과 연계된 서브 플롯을 스토리 곳곳에 배치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정의 경랑을 느끼도록 하는 의도된 설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정들이 외면당하면 창작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빠른 전개 속도로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약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나다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별로인 작품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 또래들과 소통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기 있는 작품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걸 최단 시간에 소비해 핵심만 습득한 뒤 자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나다는 이렇게 소속감이 모이면 하나의 중론이 형성되고 공감조차 강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다들 재밌다 말하는데 나만 재미없다고 말하긴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개성을 지우는 건 물론 영상작품이 추구하는 다양한 해석의 가치가 상실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더불어 나의 의견이 틀렸다는 비난이 세게 직면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도 커지게 되죠. 이런 몰개성의 시대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정답을 찾는 시청 습관, 단순 명료한 쾌락지상주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주워먹는 체리피커, 전문가 평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 등이 대표적이죠. 어떤 면에선 능동적인 소비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상작품의 생명력을 갉아먹은 대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작품이 창작자와 소비자의 소통을 근간으로 하듯 이런 트렌드를 거스르면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나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영상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업계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조정하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서사의 배열과 길이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젠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 사이에서 독창적인 작품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결국 요약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